안녕하세요. 박철호의 경매TV 박철호 국장입니다. 오늘 입찰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찰표 작성하는 게 아주 어려운 건 아닌데요. 사소한 실수 하나에 또 무효가 되기도 하고 또 이제 다른 실수를 하게 되면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가격으로 낙찰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차분하게 잘 작성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제 개인이 입찰하는 경우고, 본인이 법원에 직접 법원에 가서 입찰하는 경우와 본인이 입찰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 자신 주변의 가족이나 친척, 지인들을 통해서 대리 입찰을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각각 이런 경우에 입찰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원에 가실 때 시간을 좀 잘 지키셔야 되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는 5개 법원이 있는데 대부분 11시 10분까지 마감입니다. 10시에 개정을 하고요. 11시 10분까지 서류 제출하면 되니까 처음에는 여러분 또 너무 촉박하게 가시면 긴장해서 실수하게 될 수 있으니까요. 보통 이제 10시에 개정을 하니까 사전에 좀 미리 가셔서 차분하게 입찰표도 받으셔서 작성하시고 또 고민도 하시고 이렇게 작성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나 지방의 경우는요. 11시 30분 마감하는 것도 있고요. 또 의정부 법원 같은 경우는 11시 50분에 마감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입찰하고자 하는 물건의 관할 법원을 잘 확인하시고 또 그 관할 법원이 몇 시까지 마감을 하는지 잘 확인을 하시고요. 이제 법원에 이제 도착하시게 되면 먼저 이제 이런 입찰 관련된 양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 봉투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입찰표를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입찰 보증금 봉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 어떻게 작성하는지 자 보실 건데요. 먼저 본인이 입찰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에 본인의 명의로 등기할 분이 직접 법원에 가서 입찰을 한다. 이런 경우에 가져가셔야 되는 거는 신분증 도장 그리고 입찰 보증금입니다. 신분증의 경우는요. 주민등록증이 될 거고 또는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그리고 외국인의 경우는요. 외국인 등록증으로 신분증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장의 경우는 본인이 직접 가시는 거니까 아무 막도장이나 준비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법원 근처 가시면은 도장 파는 데서 그냥 저렴하게 막도장 파서 깜빡했다고 하면 이렇게 만드셔도 되고요. 또 지장도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서명의 경우는 제가 이제 여러 군데 법원을 확인해 보니까 이제 대부분의 법원들이 서명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 어떤 법원들은 또 서명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삼기도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도장으로 찍는 거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입찰 보증금의 경우는 최저 매각 가격의 10%입니다. 여러분이 입찰하고자 하는 그 가격이 10%가 아니고요. 법원에서 공시한 최저 가격의 10%를 납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현금으로 준비하시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이 보증금 봉투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죠? 수표로 준비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각 법원마다 다 은행들이 있으니까요. 사전에 전날 여러분 주거래 은행 가서 찾아놓으시든지 아니면 법원에 조금 일찍 가셔서 은행 통해서 수표로 대부분 이제 한 장으로 발행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5억 2천이라면 5,200만 원의 수표 한 장으로 이렇게 발행하시는 게 조금 더 수월하시죠. 자, 그러면 본인 명의로 입찰하는 경우에 입찰표 작성하는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 이제 2018 타경 12345라고 해서 사건 번호를 명확하게 기재해 주셔야 됩니다. 사건 번호를 안 쓰시게 되면 무효 처리하게 되니까 여러분 반드시 잘 써주셔야 되고요. 또 이쪽에 보시는 물건 번호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물건 번호 있는 사건이 있고 물건 번호 없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물건 번호는 어떤 경우에 발생이 되냐면요. 경매를 당한 채무자가 이 관할 법원 내에 다수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앙지방법원에 입찰을 하고자 한다고 했을 때, 자, 중앙지방법원은 강남구, 서초구, 동작구, 이제 이런 관할 지역의 관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채무자가 강남구 아파트 한 채, 동작구, 서초구 이렇게 각각 아파트를 한 채씩 3채를 갖고 있다면 채권자가 경매 신청할 때 이 3채 부동산에 대해서 모두 경매를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사건 번호는 동일하고요. 강남구 아파트는 물건 번호 1번, 서초구 아파트는 물건 번호 2번 이런 식으로 법원에서
물건 번호를 각각 부여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물건 번호도 기재해 주셔야 됩니다. 물건 번호 기재 안 하시면 무효, 또는 물건 번호를 엉뚱한 거로 쓰시게 되면 엉뚱한 물건을 낙찰받게 될 수 있으니까 해당 사건에 대해서 물건 번호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물건 번호가 있다면 여러분이 낙찰받고자 하는 그 물건의 정확한 번호까지 확인하셔서 정확하게 기재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입찰하는 물건은 물건 번호가 없는 물건에 대해서 입찰을 한다고 가정하고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홍길동 씨가 본인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본인이라는 것은 나중에 잔금 납부하고 등기부등본상의 명의자가 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낙찰은 홍길동으로 받고 나중에 등기 명의는 갑돌이로,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입찰하실 때 본인란에 작성하신 요 이름이 등기부등본상 명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이름 작성하시고 여기 인란에 본인의 도장 찍으시고 그리고 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이제 본인이 직접 입찰하시는 거기 때문에 대리인란에는 작성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입찰 가격란과 보증 금액을 적는 란입니다. 간혹 가다가 입찰 가격 쓰는 란과 보증 금액 쓰는 란을 바꿔서 쓰는 경우 있는데 이런 경우는 무효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보증 금액에 5,200만 원으로 썼다는 거는 지금 이 물건의 최저 가격이 얼마라는 거죠? 5억 2천만 원인 거죠. 법원에서 공시한 최저 가격이 5억 2천만 원인 경우는 거기에 10%인 5,200만 원에 대해서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을 해주시고, 실제 입찰 보증금도 5,200만 원 수표로 해서 여기다 넣어서 같이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바로 입찰 가격을 쓰는 거죠. 그래서 최저가가 5억 2천만 원이기 때문에 최저 가격 이상에서 입찰을 해야 됩니다. 최저 가격이 5억 2천만 원인데 5억 1천을 쓰거나 5억을 쓰면 무효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최저 가격의 이상 금액을 입찰 가격을 쓰시는 겁니다. 5억 6,700만 원 쓰실 때 아라비아 숫자로 이렇게 끝까지 다 채워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따가 이제 입찰표, 입찰 가격을 쓰는 데 있어서 실수하는 경우, 무효 처리되는 이런 경우도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입찰표는 이제 다 완성이 되고요. 참, 여기 보증을 반환받았습니다. 여기는요, 여러분이 낙찰 못 받았을 경우에 법원에서 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나중에 반환받았다고 그때 가서 이름 쓰고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다수의 사람들이 이걸 다 별도의 시간을 가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요거 미리 작성하라고 합니다. 근데 나는 무조건 이 물건 낙찰 받아야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작성 안 하셔도 되는데 대부분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름과 여기다 도장 찍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입찰 보증금 봉투에다가는 사건 번호와 이름 그리고 도장 찍어주시면 되죠. 어렵지 않으시죠?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요 입찰 봉투, 모든 봉투를 집어넣는 이 큰 입찰 봉투에는요 이렇게 본인의 이름과 도장 또 찍어주시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자, 여기 입찰 그 봉투에 또 여기 뒷면에 보면 사건 번호 쓰는 란이 있으니까 여기도 사건 번호 한번 더 써주시고요. 작성하셨던 입찰표와 그리고 입찰 보증금을 넣었던 보증금 봉투, 요거를 이렇게 해서 같이 넣어서 이렇게 해서 법원 집행관에게 제출하는 겁니다. 제출하실 때 신분증을 같이 제출하는데 신분증은 본인 여부만 확인하고 돌려받고요. 요 보증금 봉투는 이렇게 접어서 여기를 절취서를 절취해 주거든요. 그러면 요 절취된 부분은 본인이 갖고 오시고요. 요 봉투는 입찰함에다가 넣으시면 본인이 입찰하는 경우는 끝나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네. 그 다음에 직장인이거나 또는 그날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입찰하는 날 법원에 못 갈 상황이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이런 사항을 위임하셔도 됩니다. 뭐 친척, 친구, 동료, 뭐 경매 회사 다양하게 위임하실 수가 있죠. 여기서 더 필요한 소리가 좀 있으니까 이거 유의하셔야 됩니다. 자, 본인, 다시 말하면 명의자의 인감 증명과 인감 도장 날인된 위임장이 있어야 돼요. 알겠죠? 가끔 가다가 인감 증명을 안 넣고 위임장 넣는다든지 위임장만 넣고 위임장을 안 넣고 인감 증명만 넣은다든지 둘 중에 하나만 부족해도 무효되는 거니까 여러분 잘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신 입찰하러 간 사람 있죠. 대리인. 이 대리인은 신분증과 도장 갖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역시 이것도 아무 도장이나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입찰 보증금 역시 최전 매각 가격의 10%를 수표로 발행해서 갖고 가시면 되죠. 자, 그러면 작성하는 방법은요. 아까 동일한데, 자 보시면 본인란에 등기 명의할 사람, 그쵸? 홍길동에 대한 인적사항 작성해 주시고요. 여기 대리인란에 대리인의 인적사항 빠뜨리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대리인 이름 쓰시고 도장 찍고 관계 뭐 간단하게 쓰시고 그다음에 주민번호와 전화번호와 주소 요 칸만 더 써주시면 됩니다. 대리인의 인적사항. 그리고 역시 보시면 입찰 보증금액 5,200만 원, 입찰 가격 5억 6,700만 원. 대리인으로 입찰하시면서 이거 실수해버리시면 괜히 신고를 해줬다가 엄청나게 욕을 먹고요. 욕 먹는 정도가 아니라 잘못하면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니까 여러분 대리인의 경우는 이거 직접 쓰지 마시고 본인 보고 써서 갖다 달라고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런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만 쓰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그 나눠주는 요 입찰표 있죠? 요 입찰표 뒷면에 보시면 위임장 양식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거 법원에 가서 교부받는 건데 미리 작성하고자 하시는 분은요. 저희 박철호의 경매 아카데미 카페 오시면 요 양식이 있으니까 다운받아서 미리 작성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위임장 작성하는 방식은요. 자, 역시 위임장에 대리인란에 대리인의 인적사항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위임하는 사건 번호, 그죠? 중앙 2018 타경 12345 요거에 대해서도 무효 처리될 수도 있으니까 잘 작성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본인란에 등기 명의자의 역시 인적사항 써주시고 제일 중요한 거 여기에 인감 도장 찍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반드시 홍길동 씨 등기 명의자 본인의 인감 도장을 찍어주는 거 되게 중요해요. 이 홍길동 씨 인감 도장이 아닌 일반 도장을 찍으면 무효됩니다. 아시겠죠? 인감 증명서상의 그 도장과 요 위임장에 날인된 요 도장 이게 일치해야 돼요. 간혹 가다가 인감 도장하고 비슷한 도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집행관들이 이거 아주 기가 막히게 알아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해서 실수를 이제 하셨던 분 몇 번 봤는데 요 인감 도장은 인감 증명서상의 그 도장과 일치해야 된다는 거. 요거 반드시 유의하셔야 됩니다. 요것만 더 작성해 주시면 뭐 대리인 입찰 서류는 완성됐다고 보시고요. 그리고 역시 여기 자 입찰 보증금 봉투에도 사건 번호와 본인란, 대리인란 이렇게 이름과 도장 날인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입찰 봉투에다가는 이렇게 본인의 이름과 인감도장, 대리인의 이름과 도장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다 끝납니다. 역시 대리인의 입찰의 경우도요. 자, 입찰 보증금 봉투에다가 입찰 작성한 표, 입찰표와 위임장 이거 다 작성을 하셨어야죠. 넣으시고 그리고 등기 명의자 아까 예를 들면 홍길동 씨의 인감 증명을 같이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이 들어가 있는 입찰 보증금 봉투 이렇게 해서 역시 대리인의 신분증과 이 입찰 봉투를 제출하는 거죠. 그러면 신분증은 확인해서 돌려받고요. 역시 요거는 수취증은 찢어서 요건 여러분이 갖고 오시고요. 요 봉투는 함에다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찰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법인 명의로 입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 좋은 물건, 좋은 가격으로 입찰하셔서 꼭 낙찰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